저희 페트롤전북은 오늘부터 특집으로 진행된 현장 토론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 그 첫 번째 내용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네, 페트롤전북 연말 특집 멍석토론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함윤호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다는 소식 들으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청년이 떠나길래 이런 내용을 방송으로 할까? 한 해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청년이 떠난다고 합니다. 자, 왜 떠날까요? 직업 찾아서 내지는 교육을 찾아서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아마 많은 여러 가지 수도권과 비교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 좋은 현상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은 저마다 인구 감소를 막아보겠다면서 내놓은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주는가 하면요, 결혼만 해도 축하금으로 무려 1,000만 원을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을 때 내놓은 만큼 우리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내지는 이곳 전북으로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점인 게 현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청년 프로젝트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 멍석토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은 건축, 그러나 지금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남원의 털을 잡고 일명 곤충 삼촌, 곤충 아저씨로 불리는 현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근무하고 있는 오승배 청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근무하고 있는 오승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 추운데 백두대간 자락은 더 춥죠? 네, 뭐 보통 밑에 지역보다 한 4, 5도 정도는 더 낮습니다. 네. 오늘은 뜨거운 열기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분은 전 영업직 회사원과 프랜차이즈 식당 매니저로 일하다가 지금은 진안 마을 만들기 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근우 청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을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을 만들기요. 생활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내공이 들어있는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기획자이면서 아트클러스터 별이별 대표이자 전주 1년살이를 기획해 추진해 전국적으로 주목받아온 그리고 또 최근에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을 마련한 고은설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예쁜 미소를 지어준 이분께서 우리 구도심에 비어있는 주택들을 새롭게 만드는 아주 거창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고민하면서 직접 청년 참여형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정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칸의 전미정입니다. 청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청년입니다. 청년의 법정 나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정 나이는 있는데요. 예. 아, 있습니까? 액면가가 청년이.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분은 위기 청소년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달콤한 꿀벌 농사를 짓고 있는 박넝쿨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익산에서 지금 꿀벌 농사 짓고 있고요. 상담하는 농부로 활동하고 있는 박넝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 꿀 농사는 어떠셨어요? 귀농했을 작년에 최악이었었는데 네. 그래도 최악을 겪고 나니까 올해는 그래도 넉넉하게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 이분은 아마 방송에서 많은 분들께 우리 청년과 또 지역과 또 농업과 여러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입니다. 전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 활동을 해오셨고요. 현재도 고군산군도 활성화센터에서 청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임경수 박사님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정수입니다. 예, 그 청년들 앞에 조금 더 어른 청년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청년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예. 네. 마을에 가면 뭐 청년의 나이가 뭐 60대까지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 마을도 제가 완주군 고산면에 살고 있는데 예. 청년회 연령이 60까지니까 음. 뭐 아직까지 저는 저희 마을에선 청년입니다. 예. 오늘 뭐 임경수 박사님과 우리 전민정 대표님을 특별히 모신 건 청년들의 나이보다는 좀 더 많지만 그 당시의 청년과 지금의 또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또 좋은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더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전주 남부시장 2층에 자리 잡은 청년몰입니다. 사실 저는 뭐 어릴 적에도 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기억이 많은 곳이고 한동안 이 2층이 생각보다 이제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곳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다가 청년들을 이곳에 지원하면서 청년몰이 전국적으로 메카가 된 곳입니다. 혹시 이곳에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 계세요? 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예. 그 한 번도 안 와보신 우리 전민정 대표님 청년몰 오셨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굉장히 부럽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예쁘고 근데 있을 법하기는 했었거든요. 전주가 그래도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되게 예쁘고 구경하고 가려고요. 이제. 예. 네. 오승배 씨도 처음이시죠? 네, 뭐 근처까지는 온 적은 있지만 이 안에는 실제로 이제 처음 돌아봤습니다. 네, 또 오늘 이 라디오 방송 시간 맞춰 오느라고 둘러볼 시간은 없었는데 이따가 끝나고 한번 같이 또 대표님이랑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이 남부시장 청년몰이 들었었을 때 우리가 전통시장 하면 이제 대형 백화점 마트에 밀려서 사실 소외된 우리의 시장 하지만 다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곳에 청년들은 전통시장에 와본 기억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고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좀 뜸한 모습인데 우리 고은설 대표는 가끔 그래도 이곳 오시죠? 네, 저는 여기 이렇게 구도심만 찾아다니다가 여기 청년몰에 오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오거든요. 여기는 차가 안 다니고 아이들이 늘상 뛰어다녀도 괜찮을 만한 곳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주 찾고 있습니다. 옆에가 바로 이제 한옥마을인데 오히려 관광객들은 이곳 남부시장을 비롯해 청년몰을 많이 오시는데 전주 시민들은 생각보다 발걸음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우리 지역에 없는 특별한 곳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오는 것 같고 우리 지역 분들에는 이제 일상적으로 필요한 곳이나 편안한 곳을 찾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임명수 박사님. 네. 사실 이제 청년들의 활성화 또 청년 인구 유입 효과로서 이렇게 이제 청년몰 처음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전국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너무나 그냥 획일적으로 우후죽순 생기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청년몰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실 뭐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뭐 논산에서도 뭐 비슷한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논산 시장 안에도 만들어본 경험이 있기는 있는데요. 예. 좀 고민나는 지점 중엔 이런 지점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점이 뭐냐면 청년들한테 기회를 준다 그러고 왜 장사가 안 되는 전통시장에서 기회를 주느냐. 정말 장사가 잘 되는데 기회를 주고 청년들 보고 하라고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두 곳을 그냥 묶어서 하면 뭐가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이 문제를 전통시장의 문제로 네. 뭐 바라보든 청년의 문제로 바라보든지 간에 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청년몰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요가 거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뭐 관광객의 수요이든 내수이든 사실은 그 전체를 전주시가 사실은 서로가 나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그렇죠. 상권이라고 하는 거가 네. 나눠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그 상권이라고 하는 거에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도시들을 계속 만들면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한계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청년들을 집어넣겠다. 그냥 이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시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이 그런 어떤 수요나 공급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그걸 좀 미래를 예측하면서 뭐 좀 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마치 보여집니다.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살리자는 취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보면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인구는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곳에 와서 한번 역경지수를 한번 높여봐라 마치 이런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일까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곳에 더 많은 발걸음을 하는 청년들이 오길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청년들은 그래도 이곳에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희망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사회로 나가기 이전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청년도 많습니다. 박넝쿨 씨, 그런 면에서의 청년들은 그래도 이곳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처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반도 없고 또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스타트업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에서라든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청년몰이 기반이 생각보다도 자기들의 미리 자리를 마련하고 또 정착해 나가는 처음 시점에서는 그래도 도움들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되면서 좀 생존 본능? 사업성이라든지 자기 아이템과 컨텐츠를 활성화하고 알리는데 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말이죠. 이 정치권에서나 제도권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에서 이곳 청년몰을 자주 찾습니다. 올해도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찾았고 그리고 뭐 선거 때 되면 또 특히나 더 많이 오는데 과연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곳만 있는 것일까?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많은 곳에 더 청년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몰이 갖는 상징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근우 씨 보기에 청년몰 느낌은 어떠세요? 그런 면에서 좀 제도권에 좀 하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 같고. 뭐 선거철만 되면 시장으로 다들 나오시죠. 그래서 막 어묵도 먹고 사진도 찍고 뭐 악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마 청년이 모이는 곳이라는 상징은 있을 것 같아요. 청년몰이라는 공간이. 그런데 어떤 청년의 좀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청년 활동을 정말 고민하고 실행하고 계신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좀 실효성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옆에 또 우리 카메라 촬영까지 하면서 청년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진안에서 콩농사를 짓고 있는 양진술 씨도 함께 장수입니까? 네. 예. 청년몰 올 기회가 있으세요? 농사 짓고 뭐 바쁘셔서. 전주는 그래도 꽤 자주 나오는 편인데 저도 전주에서 이렇게 장도 보고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뭔가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가다 보기만 하지 잘 오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을 사러 뭐 마트에 가거나 그러지 관광객이 아닌 입장으로서는 여기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뭐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도 이 시대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본인의 어떤 생각, 어떤 그런 것들 경험담 뭐 이런 것들의 그 압축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본론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승배 씨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오승배 씨는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남원으로 내려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 그리고 이 전북에서 산다는 청년의 마음, 청년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그 전북에 있는 청년들의 그런 것들 말씀을 들어보자면은 처음에는 뭐 인서울 이런 것들이 다기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그런 것에서 뭐 나름 자기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서 지방에 살면서도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다라는 생각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막상 주변의 시설들은 그게 아니라 쟤는 서울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왔구나 이런 또 안 좋은 그런 비아냥적인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러므로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 또 그런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서울 아니면 뭐 전북에서는 전주, 뭐 전주도 전북의 서울이죠.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정말 중요하지만 뭐 과일로 치자면은 사과의 중심은 안에 씨앗이거든요. 먹지도 못하잖아요.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서 그 중심을 너무 찾다가 달콤한 진짜 그 사과의 과육을 잃고 있는 것 같진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초반부터 점수 따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중심이라는 것이 항상 무언가 힘이 있고 무언가 그곳에 정답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일로 비유하면 진짜 살은 주변인데 그 주변을 놓치고 가는 아쉬움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근우 씨의 전북에서 청년 살기 경험담을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뭐 지난해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제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어서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오늘 청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지난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지난해에서 청년들 많이 떠납니까? 느껴지세요? 많이 떠나죠. 많이 떠나고 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요. 가장 그 떠나는 이유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을 때 아마 기본적으로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일거리, 그리고 주거, 놀거리. 네, 뭐 이 정도가 뭐 가장 큰 뭐 세 개 다 지금 큰 문제가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정읍에서 오셨는데 전미정 대표님, 정읍은 시긴 합니다만 사실 읍 아니에요. 예? 읍 아니에요. 예, 시죠. 정읍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정읍의 청년들의 길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청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정읍에서 산다는 청년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 방금 그 청년의 길을 준다고 말씀을 네네. 하셔서 저는 그 청년들과 같이 함께 기가 좀 살고 싶어서 칸을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정읍에 사는 청년들 일단은 전주보다도 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갖는 가장 어려움은 그건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인식.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디자인을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많았던 예. 것이 전공을 하고 정말 그림 잘 그리고 그런 친구들인데 뭐 정읍에 있는데 뭐 회사가 그리고 그 아주 단순한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기성세대의 인식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면 이제 뭔가 실패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내도 눈에 안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과 지역, 물론 이것은 이제 차이이기 때문에 차별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비교, 그러니까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고 시골에 일하는 군단위에 있으면 마치 그들의 실력이 하향화되는 듯한 그 평가를 내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런 표현을 쌤통인 경우가 많아. 지금 괜찮습니다. 해도 예. 되나요? 되게 불안하게 봤다가 점점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 저희 지금 3년째 되면서 이렇게 모르던 뭐 예를 들면 관공서의 부서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긴급히 의논해야 될 때도 우리를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점체적인 인식이 그렇다고 해서 용기를 안 내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부딪혀 보고 계속적인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는데 성과가 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청년이 아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하고 꾸준하게 쌓다 보면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일반적인 사람의 문제, 일의 문제라고 같은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주 지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거봐 우리 할 수도 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페트롤 전북에서 특집으로 이렇게 멍석들은 청년몰에 와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기성 어른들마저도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우리가 좀 더 청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 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14개 시군의 청년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오늘 또 연말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청년을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의 청년으로 살기 우리 고은설 대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한
원래 전주가 고향이에요.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전주에 있다가 대학교 뭐 이제 초년 뭐 이런 시절을 거치고 서른 뭐 초반에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 느낀 점은 아 여기는 마흔이 돼도 어린애 취급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면 이제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동등한 위치에서 좀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거에 조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시에 어떤 이렇게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앞장에 이름하고 생년을 적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빠른 80이라서 이제 80년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 뒤로 70년대도 없고 63년부터 해가지고 40 몇 년에 이런 진짜 어르신들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어떤 의견을 이렇게 내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동등하게 같은 파트너로서 아니면 뭐 동등한 뭐 협력자로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저도 이제 위축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너무 이제 그런 경직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청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게 주류에 따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반대 의견이나 뭔가 반론이나 어떤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냥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도 되게 그게 정당하고 당연한 건데 뭔가 버릇없어 보일까봐 뭔가 막 내가 막 그렇게 되바라져 보일까봐 이제 이런 것들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전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청년들을 이렇게 좀 안고 청년들의 생각을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고무적이진 않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은 이제 그런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인격체라고 이게 바라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능쿨 씨, 예. 네. 저는 상담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직업군인으로 하면서 이제 복무 부정하는 또 이제 관심병사 흔히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을 관리하고 또 제대를 선택하고 나서도 청소년 상담 쪽으로 합치면 거의 10년 동안 계속 상담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소년 법인 단체에서 이제 국장이라는 직함을 좀 어린 나이부터 달고 그런 일들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일 중심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묻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저의 일이었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일에 대한 완벽성이라든지 그러면서 제가 좀 갈등을 많이 겪으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일만 우선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재미없어, 좀 재미있는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고 쉬면서 제가 일단 정지했던 기회가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사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쪽에서 농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재밌게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들과 농업과 접목해서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농촌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접목해서 하면 어떨까. 근데 처음에 가장 맞닥뜨렸던 거는 그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 왜냐하면 사무국장일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했었고 완벽하게 뭔가 다른 것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균형하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던 거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겠다. 아니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해야 되냐 이러면서 균형하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의식이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내가 좀 더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원래 상담을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도 상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위기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었었고 또 우연찮게 또 기회들이 계속 주어져서 소년범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의뢰되는 선도관리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강의하면서 나 농사 짓는 농부야. 근데 농부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위기 청소년이었던 나도 강의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라는 일들을 하면서 뭐 이거는 돈에 대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스스로 좀 자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임경수 박사님 네. 뭐 계속 고개를 좀 끄덕이시기도 하시고 또 뭐 표정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청년들 전북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거 고민을 네. 좀 들으셨습니다. 네. 예,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가 청년일 때요. 제가 원래 공대를 나왔는데 농업 쪽을 하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와 이제 비슷했겠죠. 그리고 또 서울 살다가 이제 처음엔 춘천에 갔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왜 저럴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뭐 조금 약간 뭐 뜨기도 했어요. 뭐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지역으로 청년들이 오는 것, 특히 서울에서 뭐 태어나고 살아가지고 다시 지역으로 오는 거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또 있었어도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지역이 살기 어렵다 이래갖고 청년들이 다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저쪽이 이제 살기 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계속 일도 안 내려왔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는 아니지만 내려온 친구들이 무언가 저쪽보다 이쪽이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뭐 예를 들면 도시와 같이 서울과 같이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여기 살기 좋아해서 온 게 아니니까 뭔가 다른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 것 같고 뭐 그걸 계속 토론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만들어지면 사실 이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주거, 일자리 또는 문화 뭐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지만 남원에 가서 청년들 만나면서 비슷한 얘기하길래 그건 신도 못 도와준다고 제가 그랬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청년들이 스스로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한데 그런 거가 전혀 없을 때도 내려왔다라는 건 그거 말고 무언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뭔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잘 찾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KBS 전주방송 전국 페트롤 전북 멍석 토론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 그 첫 번째 토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청년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전북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페트롤 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